폴란드 비아위스토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야, 카타지나. 이리 와봐. 저기 네가 좋아하는 그 음식 아냐? 꿀꿀이 죽처럼 생긴 거 저거 말이야. 너 한국 음식 좋아한다며? 폴란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로 보이는 여러 명이 한 명의 친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던 이 여성은 학교를 졸업하고 충격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성인이 된 폴란드 여성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놀라운 반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카타지나라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비밀인데 왜 이야기하냐고요? 이제는 떨쳐버리고 싶은 비밀이기에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 용기를 준 한국에 대한 보답으로 말이죠. 저는 아주 지옥 같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든 학창 시절이 지옥 같았던 건 아니었어요. 중학생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의 학창 시절은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인 절친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한국 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죠. 여러 가지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건강한 재료로 그런 맛을 낸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거기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용물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매콤한 칠리 페퍼 페이스트, 간장 베이스의 소스 또는 한국의 고추장 같은 양념 소스를 곁들여 버무려 한 입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음식을 사랑한 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음식을 기피하게 되었죠. 고등학생 때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점심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주로 도시락을 싸서 다녔죠. 학교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달이 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비빔밥을 너무 먹고 싶어서 도시락에 한국식 비빔밥을 싸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늘 같이 밥을 먹던 친구들도 처음으로 싸우는 한국 음식에 놀란 눈으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학교에서 좀 논다고 하는 친구들 무리가 제가 가져온 비빔밥을 보더니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인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 제가 비빔밥을 도시락으로 가져오지 않는 날에도 그들은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학생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저를 놀리지 않던 애들도 저를 놀리기 시작했고 저와 친했던 친구들마저 저를 멀리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저는 외롭고 쓸쓸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놀림을 받아야 하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게 놀림을 받을 일이야?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단 한 가지 생각만 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해지고 저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지도 몰랐죠. 즐겁고 행복해야 할 학창시절이 긴 고통의 시간으로 변했고 마침내 졸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지긋지긋한 너희들을 안 봐서 정말 행복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학교를 떠났죠. 누군가는 대학교에 가서 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애는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 일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전자도 후자도 아니었죠. 저희 집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거나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저에게는 딱히 하고 싶거나 장래 희망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행복해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저를 괴롭히던 그들을 보지 않아서 좋았지만 하루하루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눈치도 보이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저 스스로 한심해서 밖으로 나가서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구해보려고 했죠. 그리고 커피숍을 몇 군데 돌아다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그곳에는 고등학교 시절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직원이 아니라 사장으로 말이죠. 생각해보니 그 친구의 부모님들은 무슨 사업을 크게 하셔서 큰 부를 이루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부잣집 딸내미였던 거죠. 야, 카타지나.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이 너였어? 어쩌냐, 우리 커피숍은 꿀꿀이 죽 같은 건 판매 안 하는데. 어김없이 성인이 되어서도 저를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를 보니 속에서 쓴맛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던 괴롭힘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겪자 저의 멘탈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커피숍 사장인 그 친구는 SNS를 통해 제가 일하는 사진 등을 몰래 찍어서 자신의 무리에게 공유하고 낄낄대며 웃기도 했죠. 이곳에 있는 한은 저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폴란드의 비아위스토크는 인구가 3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소도시 중의 소도시였으니까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는 더더욱 비밀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들만의 인프라를 구축해 저라는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 저 친구들이 너무 밉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 말고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마을, 이 나라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자들을 떠나야 정상적인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하게 된 원인이 한국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유였는데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 거라니 좀 웃기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았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에 호감을 갖고 마냥 좋은 이미지로만 생각하는지도 몰랐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지인분도 계셨고 평소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한국으로 이민을 하겠습니다. 귀화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었기에 부모님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욱 컸습니다. 나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꽤 쾌감이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온 그 인생보다는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죠. 하지만 순수하고 한편으로는 멍청하기까지 한 저의 착각이 산산이 부서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외국에서 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로 외국어 능력, 즉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한국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늘 자막에 의존하여 보았기에 귀에 익은 단어 정도는 있었지만 실제 한국 현지인과 대화하는 수준까지는 어림도 없었죠.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대책 없이 한국으로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나도 무모하구나. 아무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았다곤 하지만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외국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다니. 그나마 다행인 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광 비자가 아닌 특정 활동 비자를 받아온 거라서 한국에서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인 지인분의 도움이 컸죠. 일단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편의점 파트타임 근무를 병행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인들이 배려심 깊고 예절 문화가 있더라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이 살기엔 쉽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살아온 그 어떤 날들보다도 육체적으로 고된 날들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공백 없이 일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서 한국어가 조금씩 능숙해지면서 다른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서 커피숍, 배달 대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 줄 몰라서 퀵보드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투잡 형식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넘쳐났습니다. 점점 생활이 안정되어서 소소하지만 취미생활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거리가 있고 생활이 가능할지라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제 생활의 특성상 지우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뭔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겨우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한국까지 힘들게 온 거야?
나를 괴롭히던 그것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를 괴롭히던 자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친구를 사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었기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여러 동호회를 돌아다니며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저처럼 외국인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쌓으며 만나다 보니 저의 한국어 실력 또한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일어날 기적과도 같은 일들에 에너지가 되어준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저는 자신감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인과의 대화도 어색하지 않은 정도로 이어갈 수 있었고 가끔이지만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농담까지도 하는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죠. 그런데도 저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늘 파트타임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루의 마무리에는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즐기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동호회에 참석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딱히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 큰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도피성이 강했기에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욕심이 강한 것일까요? 저는 또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하나만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이 중요한데 저에게는 아무런 경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와 이런 고민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머리를 띵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친구와 동업 형식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의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어느새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자 학창시절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한국인 친구들과 동업자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저의 학창시절 트라우마와 부서져버린 자존감은 그렇게 회복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진행하던 한국 문화 콘텐츠 무역 사업체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 다른 나라의 회사와 협업을 진행할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동업자 친구의 아이디어로 제가 살던 나라인 폴란드의 사업 확장을 위해 모 기업과 미팅을 가지던 날이었습니다. 미팅 장소에는 저와 동업자 친구가 함께 나갔고 그곳에는 제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던 그 사람이 앉아 있었죠.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그 친구는 고등학교 학창시절도 모자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괴롭히던 그 친구였습니다. 졸업하고 커피숍을 차리고 운영하던 커피숍 사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의문스러웠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그 친구였습니다. 카타지나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몰라보게 얼굴이 좋아졌네. 잘 지냈어? 그래,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특히 이런 사업 미팅에 말이야. 저의 대답에 그 친구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을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겨우 대화를 나누면서도 잊고 지낸 예전의 일들이 떠올라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경험을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으로는 극복했다고 여겼는데 가해자 당사자를 만나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것을 보니 제 몸은 아직도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한국인 동업자 친구가 저의 이상 증세를 눈치챘는지 저 대신 미팅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카타지나 대표의 동업자이자 친구인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팅 거는 이틀 뒤로 미루는 건 어떨까요? 폴란드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내일은 저희 직원들끼리 파티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내일 파티에 여러분들도 참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날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로 해요. 그렇게 우리는 계약을 뒤로 미루자는 말과 함께 미팅을 파하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동업자 친구가 저의 반응을 보고 미리 짐작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한국인 동업자 친구는 저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카타지나, 과거의 일들에 묶여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 내가 카타지나를 만나고 알아오면서 느낀 점이 있어. 넌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지만 너 스스로가 과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걸 말이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한국인 동업자 친구는 여느 때와는 달리 사뭇 진중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저였으면 농담으로 받아치며 넘겼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죠. 다음날 우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내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가짜 파티였지만 그 사실은 저와 동업자 친구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저희는 진짜 파티처럼 준비하고 즐겼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친구는 무슨 마음인지 참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파티를 즐겼습니다. 파티를 마무리 지을 때 저는 모든 직원과 우리와 파트너 협업을 하게 될 학폭 가해자 친구 앞에서 대표의 자격으로 한마디 했죠. 파티는 즐거우셨나요? 저도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주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정? 아이디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와 앞으로 협업을 하게 되거나 파트너로서 같이 앞으로 나아갈 분들이 생긴다면 저는 그분들 또한 한국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어야 할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더라도 말이죠. 저의 대표 한마디가 끝나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이내 파티장은 박수갈채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학폭 가해자 친구의 표정은 복잡해지는 게 눈에 보였죠. 제 말 속에 담긴 뼈에 그대로 찔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파티는 마무리되었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학폭 가해자 친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머뭇거리던 그 친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타지나, 고등학교 때 그리고 졸업 후에도 너에게 못되게 군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물론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 말은 없어.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니까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 사실 우리 집안이 크게 망했어. 그래서 이번 사업이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엔 나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어.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참 어리석고 역겨워. 앞으로도 늘 반성하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거야. 다시 한번 미안해. 결국 그 친구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회사는 학폭 가해자였던 친구의 업체와 협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좋은 파트너십을 연계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계약서상 저희가 갑이었고 그 친구는 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세밀하게 연결된 인연의 실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져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세요. 미국 서북부 시애틀의 한 주택. 몰리, 왜 그래? 몰리. 미국 서북부의 시애틀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반려견을 부릅니다.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던 진돗개가 이제는 혼절에 가까운 상태가 되자 반려견의 주인인 이 여성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해당 여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서 오세요. 어머, 혹시 진돗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리 있을까요? 물론이죠. 창가 쪽 어떠세요?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거든요. 저는 시애틀에 사는 미국 여성 틴슬리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 시애틀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도시이지만 저에게는 특히 이 부분들 때문에 좋아하는 곳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산다고 할 정도로요.
시애틀에는 수많은 반려견 관련 시설들이 존재하고 환경도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어딜 가나 반려견 관련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으니 우리 몰리와 같이 어딜 방문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몰리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에요. 한국의 진돗개 품종인데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게다가 주인밖에 모르는 주인 바보라서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랍니다. 그런데 저의 사랑스러운 몰리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려견 몰리와 함께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시간은 몰리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몰리를 혼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몰리와 인사하며 간식과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녀석이 기껏 생각해서 챙겨준 물과 간식은 먹지도 않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 평소랑은 좀 다르네. 처음에는 제가 평소처럼 자기와 오래 놀아주지 않아서 삐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몰리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기로 했죠. 몰리도 낑낑거리다가도 제가 산책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금세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안 가줘서 삐졌었던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산책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몰리에게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힘에 부칠 정도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디가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몰리가 헛구역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몰리가 걱정되어 산책을 중단하고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예전에도 몰리가 위장이 민감해졌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주니 금방 회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헛구역질하던 몰리가 조용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자 조금씩 구역질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몰리는 아까보다 확실하게 진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즘에 일이 바빠져서 내가 몰리한테 너무 소홀했나?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받으면서 키우게 된 진돗개 몰리는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애완견 이상의 의미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에 대해서 눈치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몰리를 반려견으로 생각은 했지만 가족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이때 몰리의 의중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일찍 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산책하면서 헛구역질을 한 이후에도 몰리에게 간헐적인 구역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어제 하루는 음식을 중단하셨다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장이 민감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저번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위장이 민감하다고 해서 주사 맞고 약을 타서 먹었어요. 이번에도 주사 한 대 맞고 먹는 약을 좀 타가실 거예요. 위장이 민감해져서 그런 거면 보통 이렇게 해결이 되실 텐데요. 만약에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저와 몰리는 다시 우리의 생활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몰리와 저는 공원 산책을 즐겼고 점점 사료도 제대로 먹는 것 같아서 이제는 증상이 다 나았나 보다 생각했죠. 한 가지 신경이 조금 쓰이는 것은 몰리가 한 번씩 저를 바라보며 앓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죠. 마치 저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한 줄로만 알았던 몰리가 오전부터 또다시 낑낑대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저를 바라보며 무언의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제야 몰리에게 단순히 위장이 예민해진 게 아닌 다른 심각한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반려견의 증상을 말하고 치료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료가 어렵고
내일 오전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낑낑대고 있던 몰리가 갑자기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몰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제가 불러도 이 녀석은 밖에만 쳐다보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보니 우리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누가 왔다 갔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몰리가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문을 열자마자 몰리가 그 사이로 손살같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뛰어가는 한 남자를 향해 달려갔죠. 저는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몰리가 지나가던 M1 행인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저 뛰어가는 남자가 이곳에서 조깅하던 행인인데 몰리가 우리 집을 침범하는 침입자로 생각하여 위에라도 가할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몰리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그런 오해를 할 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픈 표정으로 낑낑대던 녀석이 얼마나 재빠르게 뛰쳐나가던지 마치 번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몰리를 따라 나갔지만 이미 몰리는 제 시야에서 자그맣게 보일 정도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몰리를 자각한 것인지 조깅하던 남자가 당황한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몰리를 피해 더욱 빠르게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탑승한 그 남자는 몰리에게서 안전하게 달아날 수 있었죠.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몰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몰리, 너 도대체 왜 그래? 아프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혼날래? 멀쩡히 조깅하는 사람은 왜 위협하고 그러는 거야? 저의 고함에 몰리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운 없는 발걸음으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그 이후로 몰리는 또다시 환자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기운이 없었고 여전히 낑낑대며 한 번씩 저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몰리에게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저는 병원에 연락하여 몰리의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죠. 선생님, 2주 전에 진료받고 갔을 때는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다시 낑낑대면서 헛구역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얘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근처에 조깅하는 사람을 사납게 위협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제 지인분 중에서도 진돗개 품종을 기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조금 아는데 진돗개가 주인 반경을 벗어나서 그런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데요. 뭐 아무튼 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어제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안 하던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인지. 견주님, 기본적인 검사는 다 끝났고요. 결과는 아마 내일 오후쯤 나올 텐데요. 시간차를 두고 진행해야 하는 검사가 있어서 반려견은 오늘 병원에 맡겨두시고 내일 방문해 주시죠. 그렇게 저는 몰리를 병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죠. 저는 몰리의 일도 있고 해서 하루 휴일을 내어 쉬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제가 스스로 쉬려고 하지 않는 이상 쉬는 날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몰리의 일 때문인지 급격하게 체력이 안 좋아져서 일부러 하루 휴일을 내었던 것입니다. 황금 같은 휴식을 보내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동물병원입니다. 틴슬리 씨 되시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셔서 경찰서로 향하세요. 제일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시죠? 그쪽에 가신 후에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저희도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경찰서는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고 집에서 나오셔서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모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에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쯤 되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라니.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수의사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당부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향했고 곧이어 수의사도 경찰서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경찰관들과 수의사 선생님은 무언가를 들고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틴슬리 씨, 당분간 어디 지내실 곳은 있으십니까? 네. 어머니 집이 근처에 있긴 있는데 왜 그러시죠? 틴슬리 씨가 키우시는 반려견의 몸속에서 스마트폰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의 주인은 아무래도 살인 범죄자로 추정이 되는 상태고요. 폰에 개인정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검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분간만 어머니 댁에서 머물러 주시고 범인이 검거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서 듣고서는 한참을 넋이 나간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달려온 수의사가 숨을 고르며 그제야 저에게 말을 걸었죠. 틴슬리 씨, 아무래도 몰리가 살인범과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틴슬리 씨가 없는 사이에 집안에 침입자가 발생했고 몰리가 강력하게 대항하는 바람에 침입자가 당황하여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리가 삼킨 것이고요. 정말 지독스럽게 영리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는 도중에 침입자와의 몸싸움 흔적인지 찰과상이 몇 군데 보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범인이 잡히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리 또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한 상태입니다. 만약 진돗개 몰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리,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